저도 이제 그만두려고요. 강남 한복판의 병원이 2026년 오늘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보장이라던 자격증 하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겁니다. 의사, 변호사, 세무사, 약사까지 불패 신하라 불리던 전문직이 지금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힘들다는 이 불황 속에서 분명히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누구인지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창에 폐업이라는 붓글씨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환자가 줄을 섰다는 그 건물입니다. 수십 년간 전문직의 상징이자 가장 안전하다는 직업의 얼굴이었던 의사조차 저도 이제 그만두려고요 라고 말하며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는 평생 보험이 이렇게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에서 새로 문을 연 의료기관은 149곳인데 같은 해 문을 닫은 의료기관은 180곳입니다.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이 이제 개원험지가 된 겁니다. 나라에서 가장 돈이 몰리고 환자가 가장 많다는 그 서울에서 새 간판보다 사라지는 간판이 더 많습니다. 전국 단위는 어떨까요?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개원한 의원은 1,511곳, 같은 해 폐원한 의원은 989곳입니다. 새로 문을 연 10곳 중 6곳 이상이 이미 문을 닫은 셈입니다. 폐원율이 65%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한 해의 우연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중에서 병원 폐업률은 무려 5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두 해 힘든 게 아니라 5년 내내 가장 많이 망하는 업종이 바로 병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사면 그래도 먹고는 산다고 믿어왔던 그 상식, 정말 지금도 유효한 걸까요? 강남의 한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보통은 그 자리가 어쩌다 안 풀렸구나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체에서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지고 전국 의원 폐원율이 65%이고 병원이 5년째 가장 많이 무너지는 업종이라면 이건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닙니다. 바닥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의사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변호사, 세무사, 약사까지 평생 보장이라 불리던 직업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왜 하필 지금 한꺼번에 터지는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경기가 나쁜 적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전문직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걸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은 단순히 경기가 식은 게 아니라 밑바닥이 3번 연속으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AI 대체, 그리고 인구 절벽.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경기 회복을 기다려도 돌아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등록 변호사 수가 2025년 5월 기준으로 4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6년에 처음 1만 명을 돌파한 뒤 딱 19년 만에 약 4배가 된 겁니다. 시험 합격자는 2025년에만 1,744명이 쏟아졌고 대한변협은 적정 배출 인원을 1,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공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데 해마다 더 얹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한 번 크게 늘어났다가 되돌려졌지만 그때 입학한 학생들은 2031년부터 시장에 나오기 시작해서 2035년까지 누적 최대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됩니다. 세무사는 전국 1만 6천 명이 이미 포화 상태고 약국은 3만 곳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꼭지는 활짝 열려 있는데 욕조는 점점 작아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AI와 플랫폼 대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초임 변호사 10명이 맡던 리서치 업무를 챗 GPT로 대체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어소시에이트 한 명의 월 인건비가 대략 300만 원인데 챗 GPT는 한 달에 3만 1,000원입니다. 사람과 기계 사이에 비용 차이가 100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물론 사람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10명 쓸 걸 2명만 쓰고 나머지는 AI로 라는 선택지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변호사업계 전체 설문에서 생성형 AI 사용률은 2024년 14%에서 2025년 26%로 1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세무 쪽은 더 빠릅니다. 세무 플랫폼 3.3 하나에 누적 가입자가 2,4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이 한 번쯤은 써봤다는 얘기입니다. 기장료가 20년째 제자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가 영역부터 플랫폼이 먼저 가져가고 전문직이 설 자리는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는데 위쪽 자리는 원래 좁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인구 절벽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공급과 비용 쪽이라면 이건 손님 자체가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이미 자연 감소가 시작됐고 2025년부터는 외국인까지 포함한 총 인구가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입니다. 전문직이라는 직업은 결국 누군가 아파서, 누군가 소송을 걸어서, 누군가 세금을 신고해야 생기는 일입니다. 그 누군가의 숫자 자체가 매년 줄어드는 중입니다. 수도꼭지는 열려 있는데 하수구는 막혔고 게다가 욕조 아래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포개보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공급은 늘고 단가는 AI한테 깎이고 손님은 줄고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한 방으로는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불패 신화가 무너진 이유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닥에 깔린 세 층이 같이 꺼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전문직이 한 직군씩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의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힘이 맞물려 전문직이 한 직군씩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여전히 의사는 평균 연봉 3억 원대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안을 열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원의 진료 과목별 연봉을 보면 안과가 6억 1,500만 원으로 1등입니다. 반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가는 내과는 3억 6,700만 원입니다. 같은 의사 자격증인데 진료과 하나로 2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개원하는 의사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보면 답이 보입니다. 2025년 일반의 개원 신구 진료 과목 중 피부과가 83%입니다. 10명 중 8명 넘게 피부과 간판을 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국 피부진료 1차 의료기관은 약 3만 곳인데 피부과 전문의는 2,950명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간판을 단 10명 중 9명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이름표만 피부과인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의료분쟁 신청 건수 증가율 1위 진료과가 피부과였습니다. 증가율 96.6%. 필수 의료는 비어가는데 돈 되는 이름표 하나로 모두가 몰려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의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호사로 넘어오면 더 냉혹합니다. 개업 변호사의 평균 연소득은 7천만 원이지만 중위소득은 3천만 원입니다. 절반이 넘는 변호사가 1년에 3천만 원도 못 번다는 뜻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준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수임 건수는 1건입니다. 한 달에 사건 하나를 받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임 건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2023년 기준 상위 10% 변호사가 전체 과세 표준의 77.3%를 가져갑니다. 상위 10명이 전체 10명 몫의 8명 몫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같은 법복인데 통장 잔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초동의 한 로펌은 초임 변호사 10명을 뽑는 대신 챗 GPT를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소시에이트 1명, 월 인건비가 약 300만 원, 챗 GPT 월 구독료가 3만 1,000원입니다. 신입이 들어갈 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중입니다. 변호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무사 쪽으로 와보면 무너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국 세무사는 2025년 1월 기준 16,720명이고 1인당 평균 매출은 약 3억 4,800만 원에서 수년째 제자리입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기장료입니다. 기장료는 20년째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무 플랫폼 3.3은 2025년 7월 누적 가입자 2,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상당수가 세무사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앱으로 환급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토스, 샘, 해움 같은 자동화 플랫폼이 줄줄이 붙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이 받던 저가 신고 영역이 통째로 앱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 세무사들이 개업하자마자 적자를 보고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은 세무사인데 일감은 앱이 먼저 가져갑니다. 세무사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약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약국 수는 31,588곳입니다. 그런데 신규 개국은 3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1,255곳, 1,242곳, 1,229곳. 폐업은 그만큼 빠르게 줄지 않으니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서 순증이 멈춰가는 중입니다. 자격증은 여전히 가치 있지만 그 자격증을 걸 자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자격은 있는데 들어갈 문이 없는 겁니다. 이름표는 다 같은데 통장 잔고가 10배씩 벌어지고 자격증은 있는데 간판 걸 자리는 없고 사건은 앱이 먼저 가져갑니다. 내 직군 모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방향은 똑같습니다. 자격증이라는 평생 보험이 점점 이름표로만 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두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계속 걸어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시작부터 계속 걸어뒀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힘들다는 이 불황 속에서 분명히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정치인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산가 욕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통장에 돈이 꽂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수요에 올라탄 대기업 기술직입니다. 대표 선수가 반도체 엔지니어입니다. SK하이닉스의 2025년 결산 평균 연봉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개업 변호사 중위소득 3천만 원 기억나시죠? 같은 나라 같은 해 기준으로 숫자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과급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9월에 노사가 합의해서 기존에 있던 기본급 1000% 성과급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인당 평균 성과급 전망치가 7억 원대입니다. 성과급 한 건이 개업 변호사 절반 이상의 연소득 20년치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눈도 이미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인 조사에서 구직자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위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쳤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제친 선호 1위라는 말은 지금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줄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기술 직군이 새로운 상위 소득층으로 올라섰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인데도 성장하는 틈새, 수의사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 영상의 작은 반전입니다. 전문직은 다 무너졌다고 하면 깔끔하겠지만 데이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사업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문직이 수의사였습니다. 연평균 12.6%로 1위입니다. 같은 기간 의사는 8.3%, 약사는 5.5%였습니다. 왜 수의사만 거꾸로 올라갔을까요? 사람 수는 줄지만 반려동물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병원 손님은 줄어드는데 같은 집안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병원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중입니다. 손님 자체가 매년 줄어드는 식당 옆에서 새로운 단골이 꾸준히 들어오는 가게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전문직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어떤 수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승부를 갈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로 느끼실 유형입니다.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손, 블루칼라, 현장 기술직입니다. 미국 빅테크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2026년 4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 1위는 배관공이다. 농담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가 그 전에도 일반적인 지식만 가진 고 아이크는 미래가 어둡다. 박사 따느니 기술을 배워라 라고 공개 발언을 이어왔고 실제로 고졸을 대상으로 한 실력주의 펠로우십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왜 하필 배관공일까요?
집에 물이 새는 현장에 챗GPT는 출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막힌 하수구를 뚫고 배선을 다시 까는 일은 지금 기술로도 AI가 손대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현장의 판단과 손의 감각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2025년 한 해 기업 감원이 117만 명, 그중 AI가 직접 사유였던 해고가 5만 4천 명이 넘는 동안에도 현장 기술직 일손은 오히려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방향은 같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이 만 30원, 하루 8만 원대입니다. 여기에 자격증과 경력을 더한 전기설비 기계기술자의 일당은 그보다 몇 배 높은 구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격과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지만 확실한 건 현장에 나가서 손으로 해결해주는 사람의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차라리 기술 배울 걸 하던 그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 유형을 한 줄로 겹쳐보겠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 수의사, 현장 기술직. 얼핏 보면 전혀 다른 직업들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대체하기 어려운 스킬, 제한된 공급.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격증이 성벽이었습니다. 한 번 따두면 평생을 막아주는 벽이었죠. 그런데 AI가 그 성벽을 돌아서 넘어오기 시작했고 인구까지 줄면서 성안의 인구 자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해자는 기계가 흉내 못 내는 손과 판단, 그리고 나라 밖까지 팔 수 있는 제품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생 보험 한 장이 아니라 평생 업그레이드를 각오한 사람들이 지금의 승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승자가 누군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일부터 어디로 움직여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짚어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그냥 경기가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공급이 넘치고 AI가 일을 가져가고 손님 자체가 줄어드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뒤집힌 구조의 변화입니다. 경기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이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더 이상 자격증이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수요와 연결되어 있거나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손기술을 가졌거나 아직 남들이 보지 못한 성장 틈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진로를 다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더 이상 자격증의 안정성이 아닙니다. 10년 뒤에도 이 일이 사람 손으로 남아있을지 AI가 대신하지 못할 영역이 얼마나 남을지를 먼저 따져보십시오. 의대와 로스쿨이라는 간판이 주던 평생 보장은 지금 세대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둘째,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중 70%를 AI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남은 30%를 어떻게 키울지가 앞으로 5년의 연봉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내 일의 절반 이상이 AI가 쉽게 대체하지 못하는 판단과 손끝의 기술이라면 그 부분을 더 깊게 파시면 됩니다. 셋째, 내수 축소는 이미 확정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이라도 글로벌 수요 쪽으로 아니면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성장 틈새 쪽으로 몸을 옮기셔야 합니다.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손님이 매년 줄어드는 식당에 계속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먼저 인식한 사람이 언제나 먼저 움직이고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의사 소득 1위에 숨겨진 이유와 대기업 기술직이 앞으로 10년 더 버틸 수 있는지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